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서울에서 미국과 한국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미한 동맹의 의미를 다지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해리 해리스 대사는 양국 동맹은 단순한 우호 관계를 넘어섰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5일 서울에서 열린 제5회 미한동맹 포럼에서 미한연합사의 구호이자 슬로건인 함께 갑시다를 외치며 양국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동맹은 단순한 파트너십이나 우호 관계를 넘어선 그 이상의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Our alliance is far more than a mere partnership or friendship.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는 전쟁에서 생성돼 지금까지 양국 관계의 초석으로 자리매김해 왔다는 겁니다. 또 미한 동맹은 여러 세대를 거쳐온 철통 같은 동맹으로 앞으로도 번영할 것이며 이를 한국과 함께해 자랑스럽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As such, it's with great pride that the United States joins our ally, the Republic of Korea, in honoring this ironclad relationship that has lasted for generations and will continue to thrive.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 미군 사령관 겸 미한 연합 사령관은 미한 간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공유하는 공통 가치관도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유를 향한 의지, 또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뺏을 수 없는 권리에 대한 신념을 양국 모두 공유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갑시다라는 문구를 잘 알고 있겠지만 이는 단순히 범퍼에 붙이는 스티커 문구가 아니라며 우리가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철통 같은 미한 동맹은 절대 깰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연설한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는 한국의 경제 성장과 교육 향상, 민주주의 발전에는 미국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성취는 미국의 성취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의회가 주최한 미한동맹 포럼은 미국과 한국 주요 인사들이 모여 미한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5월 북한에 3,200여 톤의 정제유를 공급했는데 올해 공급량이 지난해 전체 공급량의 75%나 됐습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규모도 제재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5월 정제유 3,208톤을 북한에 공급했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러시아가 보고한 정제유의 양을 더하면 약 22,181톤에 이릅니다. 중국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 동안 공급한 정제유 공급량 4,129톤과 합산하면 약 26,373톤입니다. 배럴로 환산할 경우 약 21만 배럴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설정한 대북 정제유 공급 한도액인 50만 배럴의 약 42% 수준입니다. 특히 올 5개월간 공급량이 벌써 지난 한 해 동안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의 75% 수준에 이른 게 주목됩니다. 최근 미국은 유엔 회원국에 대북 정제유 추가 공급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공개적인 대북 정제유 공급 외에 불법적인 선적 간 환적을 통해서도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那么关于这个问题呢，应当根据安理会决议和有关制裁委员会的规定，基于确凿可信的事实依据，由制裁委员会经过充分讨论研究决定。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은 제재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무역센터의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5월에 중국으로부터 2억 5,829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11월에 2억 8천만 달러 이후 가장 많은 액수로 사실상 대북제재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겁니다. 다만 수입액과 달리 5월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크게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액이 늘고 수출액은 줄면서 5월 북한의 대중무역 적자는 2억 4,228만 달러로 제재 국면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B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오토 원비어의 가족들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청구서를 미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5억 달러가 넘는 배상금 판결을 받은 원비어 측이 북한의 해외 자산에 대한 본격적인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 법원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프레드 원비어 씨와 신디 원비어 씨는 3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소유권 주장 청구서를 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원비어의 민사소송에 대한 모든 통지와 법정 문서에 대한 송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출두나 방어, 합의 시도 등을 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북한 독재자의 한 아들의 고문과 죽음을 보상받기 위해 북한의 자산을 추적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명시했습니다. 피고인 북한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소유, 이권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지난 5월 연방검찰이 와이즈 어네스트호 자산몰수 소송을 제기한 곳입니다. 북한산 석탄 운반과 유지 보수 작업 등이 미국 달러를 통해 이뤄졌다는 것이 근거였습니다.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지난해 4월 북한 남포항에서 실은 석탄을 운송하다 같은 달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됐으며 이후 미국령 사모아로 이동해 미 정부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와이즈 어네스트호 몰수 소송이 원비어 가족의 배상금 환수를 목적으로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었습니다. It's an empty judgment if there are no assets to redeem. So I don't know the inside baseball here. It's not impossible. This is related. 17,000톤급의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노후 선박이지만 북한에선 여전히 자산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고철값으로만 미화 3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는데 법원이 인정한다면 이 비용은 원비어 측의 배상금을 보전하는 데 사용됩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태국에서 개최되는 장관급 회담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특별 게스트로 초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5일 아세안이 한국과 일본, 중국이 참여하는 아세안 플러스 3 혹은 한국 플러스 아세안 외무장관 회담에 리용호 외무상을 초대하는 방안을 현재 비공개로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세안 관계자는 언론에 한국 정부가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국 플러스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 초청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이에 앞서 북한 외무상이 아세안 측과 관여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북한의 제재 위반을 저지하는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해 9, 10월 해상 초계기를 파견했으며 올해는 추가 파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협력국들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을 환영하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전을 보인다면 북한 경제 발전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외교부 대변인은 4일 관련 사항 등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조치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국들의 외교와 대화에 대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최근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호주인 알렉 시글리시 사건과 관련해 호주인들에게 북한 여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피터 더턴 호주 내무부 장관은 5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글리 씨와 다른 호주인들에 대한 자신의 조언은 아주 명확하다며 나라면 일본에 머물거나 한국을 가거나 호주로 돌아올 것이라면서 이 모두가 북한에 돌아가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에서 석방된 뒤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는 시글리 씨는 다시 아내 곁으로 돌아와 행복하며 자신이 무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모든 이들에게 공개적으로 감사드리고 싶다고 말했지만 북한에서 억류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유학 중 지난 25일 무렵 억류된 것으로 알려진 시글리 씨는 스웨덴 정부가 평양으로 파견한 특사가 북한 고위 인사들과 회동한 뒤 4일 전격 석방됐습니다. 덴마크 최대 규모의 노보노디스크 재단이 최근 북한 지원 계획을 포함한 227만 달러 상당의 인도주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 재단은 최근 북한, 레바논, 우간다 등 전 세계 20개국을 인도주의 지원 수혜국으로 선정했으며 북한에 대해서는 덴마크 비정부기구인 미션 이스트가 북한에서 펼치고 있는 대북 긴급 식량 지원 사업에 11만 3천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지원은 식량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에게 옥수수와 콩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